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몇 번 여러분한테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가 파트 7까지 우리가 이제 그 공인회계사법 외관법 책에 있는 모든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이번 2월 달에 얼마 전에 있었던 공인회계사 1차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뭐 기출문제를 봐야 이게 처음 본 것이고, 그죠? 처음 본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문제도 그렇게 뭐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뭐 크게 뭐 공부할 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문제를 뭐 풀이하는 거는 뭐 금세 끝날 수 있는데 뭐 문제 풀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거기 이제 오지선다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잘 공부하면서 또 그거 관련된 다른 것을 공부하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뭐 2월 달에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2월 달에 볼 시험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는 또 비슷한 그런 뭐 똑같은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런 유사한 영역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공부를 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내년 시험은 4월 말에 발표한다 그랬으니까 뭐 내일까지는 발표를 하겠죠. 오전 중까지는 발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인회계 원래는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이제 분리를 해서 퍼센트를 정하는 거가 이제 작년에 논의가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우리가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작년 2월 달, 올해 2월 달에 우리가 봤던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35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면 35번 보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죠?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작성, 감사인의 자격. 여기 보니까 문제가 사실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사실 이 여러 분야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그 한 문제에서 다양한 그런 영역을 좀 커버하고 있는 게 이번 문제의 특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도 보면 재무제표 작성, 감사인의 자격, 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특별히 관련이 없는데 같이 우리가 여기서 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재무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대표이사 회계 담당 임원에게 있다. 그리고 회계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 업무를 집행한 직원에게는 재무제표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없다가 좀 이상하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인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 임원. 임원이 없으면 직원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런데 그렇진 않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외부감사법 6조 1항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 임원. 그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 보시면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기간 내에 작성할 책임, 재무제표 감사인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게 들어간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작성 책임이 들어간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현재는 2020 우리가 13년에 외부감사법을 개정을 해서 감사인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외부감사법 신외부감사법에서 회사도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걸 좀 명확히 한 것이다. 명확히 한 거다. 임원이 없으면 누가 작성하느냐, 그죠? 누군가는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원.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임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총에서 통과된 임원입니다.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상정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회이사가 일반적으로 사내이사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사내이사를 줄이기 위해서 임원을 줄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다 보면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융 지주회사 이런 경우에도 회사 내부에서 상근 임원은 한 명입니다. 한 명. 회장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사회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라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그러면 임원이 없다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느냐. 대표자가 책임을 다지는 건 좀 너무하죠. 책임이 있다는 거. 대표자는 우리가 책임은 있지만 작성할
작성까지 맡기는 건 좀 너무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 본다면 우리가 이제 직원이 작성하는 것이다. 그죠? 요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 이제 1번이 옳은 것은 아니니까 이건 옳지 않죠. 작성할 책임이 없다. 그렇죠? 않죠.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2번은 뭐냐면 모든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에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이런 게 들어갈 때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시면 2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1번이 있는 이유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표자, 임원 아니면 직원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이게 클리어하게 했고 그거보다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예전에는 종종 보면 감사인이 나갈 때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감사인이 나가면 어차피 감사하는데 시일이 쫓기니까 3월까지 다 모든 일을 끝내야 되는 시일이 쫓기니까 실제로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법에 있는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되고 회사도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사실 상당히 지켜지기 어려운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 나가기 전에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라. 그죠? 또 제출한 거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그거를 정부에도 내라. 이런 거죠. 감사인한테 내고 그죠? 정부한테 내라. 그러면 재무제표로 여하튼 간에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감사인이 나가기 전이니까 회사가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회사한테 분명히 있는 것을 좀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회사는 아니라 모든 회사는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증권선물위에 제출한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권상장법인, 그죠? 주권상장법인 회사 그리고 뭐 기타 좀 대통령령은 우리는 지금 아직 알 필요 없으니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증선회에 제출해야 된다. 따라서 모든 회사가 증선회에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증선회가 정부인데 모든 외감회사 2만 5천 개의 재무제표를 다 받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죠? 큰 회사, 그죠? 이해관계인이 많은 그런 회사의 재무제표만 정부에서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요약을 해본다면 이 표에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보시면 크게 보면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 물론 사업보고 제출 대상 회사는 상장법인보다 좀 범위가 넓죠. 상장법인은 당연히 사업보고서를 내고 상장법인 말고 또 일반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그 다음에 외감회사라도 우리가 좀 큰 규모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와 이제 기타 외감을 나눈다면 모든 회사는 감사인에게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는 감사인에게 내야 된다. 이러면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죠? 모든 회사는 해당 연도의 사업연부를 작성해서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다면 이거는 맞는 내용인데 이건 정선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그죠? 모두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가 만일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했는지를 공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시를 해라. 그 다음에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 플러스 알파는 그 재무제표를 누구한테? 증선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나머지 기타 회사는 증선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 만약 증선회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기한 만료일까지 증선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죠? 증선인은 이것을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시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번에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할 것이니까 한번 보시면 뭐 본 것 같다 하는 기억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갑자기 여기서 뭐 감사보고 제출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건 뭐예요? 재무제표는 회사가 제출하는 겁니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그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걸 좀 보장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기 위해서 정선에 제출하는 거죠. 정선이 제출하는 것은 사실 감사인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과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형해화될 수 있으니까 정부에도 내라. 중요한 회사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또 우리가 그 카운터파트로 본다면 그럼 감사인 역시 감사라고 나면 감사 보고서를 회사든 그 다음에 정선이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관법 23조에 보시면 감사 보고서 제출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카운터파트로서 같이 공부를 하자는 뜻이죠. 감사인은 감사 보고서를 그죠? 회사, 감사위원회, 자, 회사와 정선이와 공인회계사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부한 기억이 나죠. 다만 사업보고 제출 대상에서 사업보고 감사보고서는 감사인 내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사업보고서는 누가 내느냐? 회사가 내는 거예요.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포함해서 기타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회사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해서 금융위,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그죠?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죠? 사업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의 규정은 어디에 있냐면 자본시장법이 있어요. 그 자본시장을 크게 규율하는 건 거래소잖아요. 그죠? 민간기구 잘 거래소 하든가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 위에 있던 감사인이 정선이 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왜? 여기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융위와 정선이는 금융위 밑에 있는 기구니까 그런 것이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공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태여 두 번 내지 않아도 된다. 제출을 생략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선이와 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공인회계사 회의에 가도 그죠? 감사보고서가 다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이는 어디에? 금감원으로 넘겨서 금감원에서 그거를 공시를 하는 겁니다.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번에 공부한 바와 같이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한 규모가 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외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 감사를 받더라도 모든 우리가 외부 감사에서는 주식회사 하는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받으면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금감원 다트에 가면 다 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한회사는 또 다른 규정이 있죠. 유한회사는 감사는 받더라도 공시는 좀 제한하라 하는 것으로 전번에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규계위에서 정부에 권고한 것이 있죠. 그 권고한 정신을 살려서 이번에 신외부감사법에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사원수 등을 고려해서 공시하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보다시피 그죠? 감사보고서는 무조건 공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뭐 별도의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없는데 유한회사는 또 다른 규정이 있다. 그죠? 또 회사는 상법에 따라서 그죠? 정기총회 이사회 승인 재무제표를 정선에 제출해야 돼. 회사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정기총회 이사회 승인 제출. 다만 정기총회나 이사회 승인 재무제표가 감사인이 이미 정선이 등에 제출한 감사보고에 첨부된 재무제표. 그리고 이것이 또 어디에요? 회사가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전부 공부 이게 복잡합니다. 그죠? 뭐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계속 생략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혼돈이 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죠? 비치 공시하고 대차표를 공시하는 경우에 감사인의 명칭, 감사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시간 내에 비용을 내면 언제든지 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본다면 요약을 하자 보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회사, 정선이 항공에 제출합니다. 그죠? 그리고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내는데 사업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거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 근데 그것이 같다면
결국 같은 기관이니까 구티어 감사인이 증선이와 항공에 내는 것은 제출을 생략해주고 있습니다. 생략해주고 있다. 또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회사는 정기총회 이사회 승인 재무제표를 증선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가 감사인이 증선에 재무제표 내는 것 혹은 감사인이 우리가 금융위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내는 거에 동일하다면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 계속 물고 물리다 보니까 혼돈되는데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 사업보고서를 내는 게 아닌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회사에 냅니다. 증선에 냅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공인회계사에서 냅니다. 내면 돼. 이걸 내는 겁니다. 왜? 사업보고서라는 게 없으니까 안 내니까 이런 제출 생략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만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서는 어떠냐?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는 내야 돼. 자기한테 돈을 내서 감사 수료를 냈으니까. 그리고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대체를 하는 겁니다. 클리어한 건 두 개입니다. 그죠? 공부를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는 아닌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세 군데 내고 사업보고 제출 대상에는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내고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금융위 거래소에 낸다. 그죠? 왜? 다음부터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죠? 대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본다면 우리가 여기 보면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포함돼요. 그리고 사업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보고서 범위가 제일 넓어.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감사보고서가 포함되고 감사보고서에는 또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그죠? 이런 식이니까 요 프레임을 조금 더 복잡할 회사 편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체가 되는 게 있다 보니 그래서 대체되는 걸 안다면 요 내용을 알면 클리어하게 되죠.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걸 제가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 감사인이 회사 일반 외부의 감사회사는 즉 사업보고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 증선이 공인회계사회에 내 그리고 증선이와 공인회계사회는 이걸 열람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열람을 시켜.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제로 보면 회사에도 그죠? 회사도 재무제표를 내야 되는데 증선에 재무제표를 해야 되는데 만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내는 경우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내는 경우에 그 재무제표가 대체가 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왜?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냅니다. 거래소에 냅니다. 그리고 감사인은 회사 증선이 공인회계사에 내야 되는데 회사에는 내야 되는데 이 증선이와 공인회계사에 내는 건 여기에 냈던 사업보고서로 대체가 됩니다. 대체가 된다. 그죠? 대체가 된다. 회사 제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내니까 감사인 제출. 사업보고서는 회사가 내니까 제가 회사 제출이란 말을 붙여놨습니다. 요거가 요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사가 증선의 재무제표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로 대체가 됩니다. 결국 내는 건 뭐예요? 이쪽은 이렇게 세 개 다 내는데 세 개 내고 요거는 대체가 되는 거고 사업보고 제출에서는 요거 내는 거죠. 요거 내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대체가 되는 거. 그죠? 우리가 앞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회사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비치 공시해야 되고 대체표를 공시할 때는 감사인 명칭과 감사견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던 우리가 회사가 재무제표를 내는 것과 대비되는 경험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감사보고 제출이 한번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마음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업보고서인데 위에 있는 게 사업보고서예요. 사업보고서의 첨부에 보면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감사보고서에 뭐예요? 회사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보고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하고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포함하는 그 개념을 아시면 한번 여러분들 쉽게 아무 클릭해서 보셔도 돼요. 다트에 가면 인터넷 잘 보시니까 홈페이지 여기 뭐 핸드폰에 써도 됩니다. 다트에 가셔서 이걸 보시면 그리고 뭐 더 클리어하게 보려면 노트북에 보시면 더 첨부 이런 게 좀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붙어 있구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항 3번을 보시고 보기 3번.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조 6항에 보시면 회사의 감사인 그리고 소속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또 자문에 응하는 등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예요? 신외부감사법은 그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책임이었는데 신외부감사법은 요게 추가됐다 그랬죠. 회사 역시 감사인과 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요구하면 감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감사인을 지정합니다.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죠? 둘 다 쌍방으로 다 규제가 됐습니다. 처음엔 요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회사한테 규제가 생겼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이제 응할 수 없다. 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보다시피 요약을 하자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 회계 담당 임원, 없는 경우에는 회계 업무 집행 직원. 그죠? 감사인 및 소속 회계사는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자문에 해서는 안 된다. 또 회사 역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의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건 맞죠. 등록한 감사인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한공회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뭐든지 모든 규정은 보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거에 똑같습니다. 다. 들어오는 것과 이거는 들어오는 거는 금융인데 나가는 거는 항공회 하는 게 이건 좀 안 맞는 거예요. 애초에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몰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좀 알면 뭐 마찬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A라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좀 잘못된 행동을 하나 해서 B 대학에서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A 대학에 들어가면 A 대학에서 그 대학에서 모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태 보시면 금융위는 등록한 감사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정선이로부터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때는 또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도록. 그죠? 여기서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되는 게 잘못된 거죠. 금융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공인회계사 등록, 공인회계사 개인 등록도 금융위, 회계법인 등록도 금융위, 외국회계사, 외국회계법인 다 금융위입니다. 근데 금융에 등록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감사반. 감사반 어디에 등록해요? 한공에 등록합니다. 한공에. 그래서 보시면 주권상장법인 등록회계법인에 한해서 허용돼 있고, 그죠? 그 등록회계법인의 등록은 금융위에서 합니다. 등록요건은 등록회계법인이 굉장히 이슈예요,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40개, 그죠? 등록회계 되려면 기본적으로 금융위에 등록돼야 돼, 회계법인으로서. 또 감사 품질 확보를 위해서 금융위가 정하는 금융위 이 요건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보면 외감 규정에 나와 있어요. 아주 세세히 나와 있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 법에 보면 충분한 인력, 보통 이걸 40명으로 봅니다. 예산, 그 밖에 물적 설비를 갖춰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예산, 물적 설비 이건 기본 요건이에요.
그리고 또 확보고 그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한 다음에 계속해서 퀄리티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뭐로? 사후 심리 체계. 감사를 한 후에 심리라는 게 뭐겠어요? 그 내부에서 공인회계사 내부인 회계사들이 일을 제대로 잘 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부서가 심리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외부에 있는 게 감리죠. 금감원에서 하는 건데 그걸 내부에서 하는 걸 심리입니다. 심리. 그래서 사후 심리 체계. 즉 사후에 감사 보고서가 나간 후에도 이 사람들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살펴보는 심리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느냐. 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보상 체계. 즉 우리가 심리 담당 이사는 예전 다 실제 일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일만 하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대우가 별로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일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뭐 실제로 퀄리티 있는 심리를 하기 어렵죠. 심리실이 뭐라 그러면 아이 뭐 일도 안 하고 간섭만 하면서 투덜투덜 대기만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 담당 이사는 기본 공인회계사보다 기본 직급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반드시 줘야 된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정기고. 그리고 또 공인회계사 파트너들이 일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데 일을 따오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퀄리티 있는 감사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런 이사들의 대우가 보상체계가 좀 감사 품질에 집중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갖춰라. 이런 내용입니다. 업무 방법. 그 밖에 여러 정하는 요건. 이런 것도 다 법에 파란 글자에 있는 거는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런 제가 예전 문제 보면 아니 뭐 등록회계법인을 갖추는데 보상체계? 보상체계가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바지 그런 보상체계가 잘 거치도록 법에 요구되어 있고 실제로 그거를 요건에 보시면 그 표에 보시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록회계법인은 등록한 이후에도 요건을 유지해야 되고, 그죠? 만일 등록한 감사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선위로부터 일정한 조치 이상을 받으면 금융위가 등록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구티어 구분하자면 감사반이 네 종류가 있죠. 개인, 감사반, 등록, 비등록회계법인, 등록회계법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개인은 외관법상은 감사인이 아닙니다. 외관법상 감사는 감사반, 비등록회계법인, 등록회계법인 이렇게 나누고 요 감사반은 공인회계사 회에 등록하고 요거는 다 금융위에 등록하고 등록회계법인은 모든 종류의 감사를 하는 반면 비등록은 주권상장법인 감사를 못하고 감사반은 주권상장, 대형비상장, 금융회사 못하고 기타 외감과 비외감을 하고 뭐 개인 공인회계사는 실제로 보면 외관법상에서는 감사인이 아니니까 외관법상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기타 감사를 하는 거죠. 기타 감사를 한다. 그 다음에 35번의 마지막 5번 보기는 뭐냐. 지배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정보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이를 복사할 수 없다. 여기 보면 외관법 7조에 있습니다. 지배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정보와 서류를 열람, 복사, 또 회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릴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인의 권한을, 이건 이제 지배사의 권한이고, 그러면 감사인의 권한을 보시면 감사인도 마찬가지. 연결재무제표 감사하는 감사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직무 수행을 필요하면, 그죠? 회사, 자기가 감사기 하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그죠?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한다. 협조를 요청한다. 요구가 아니죠. 요청입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별도 재무제표보다 조금 한 발짝, 한큼 반발짝은 물러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연결재무제표, 주재무제표다, 주재무제표가 말은 하지만 주재무제표가 사실 좀 애매모호해요. 현실적으로. 왜? 여러분 배당, 뭐 여러분 상법 배우기가 배당은 무슨 재무제표를 하느냐? 배당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 외부 감사 대상 회사 선정하는 것, 뭐 자산, 매출액 이런 거 다 뭐로 해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합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연결이 주재무제표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뭐 퀘스천, 연결로 가자 하는 말은 있죠. 심지어 그 말은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20년. 근데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IFRS를 도입할 때는 드디어 연결로 간다. 근데 여전히 IFRS 도입한 게 2011년이니까 벌써 우리가 뭐 14, 15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별도 재무제표가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우리가 전부 직전에 배운 손해배상 책임을 한번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연결 일반 감사 보고서에 있으면 당연히 감사의 책임을 지는데 말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있거나 거짓으로 적은 게 있는데 말 그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종속회사나 관계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연결 재무제표의 주가 재무제표 감사인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왜? 실제로 자료를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한 거여서 이 사람한테 다 책임을 묻는 거는 논리적으로 않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그죠? 뭐 이번에 올해는 이거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나올 수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를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 재무제표 감사인이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그죠? 언제든지 회사 또 관계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서류를 열람, 복사, 회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별도 감사인은 특히 필요하면 회사 관계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할 수 있게 썼습니다. 그리고 감사인이 연결 감사를 할 때 그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좀 전에 공부한 거지, 그죠? 필요하면 회사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또 관계회사 감사인에게 똑같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한다. 그죠? 연결 감사인 경우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지배사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속회사 회계에 관한 장부 서류를 열람, 복사,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만일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못 얻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조사가 2개, 요구가 2개, 협조 요청이 2개가 있습니다. 각각 요구, 조사, 협조 요청, 이거에 따라 책임이 또 달라요. 그죠? 책임이 다릅니다. 연결 재무제표 감사는 협조를 요청한 것이니까 이 협조 요청에 따라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좀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35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35번. 그죠? 그럼 36번은 봅시다. 36번.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제 쭉 이건 일반적으로 나온 것처럼 이제 틀린 거를 하네요. 그죠? 오지선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오지선다. 하나씩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증선인은 지정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 맞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11조가 우리가 지정감사 요건이 쭉 뭐 11개가 나와요.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걸 뭐 여기서 다 하기는 어렵고, 보시다시피 감사인이 선임기간 내에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선이가 우리가 지정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정감사 선임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입니다. 3개 사업연도 범위 내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년 지정할 수도 있고 2년 지정할 수도 있고 3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지정은 누구한테만 해요? 감사인 중에서 회계법인, 등록, 비등록, 회계법인에서 나가고 감사반은 아니다. 감사반은 없습니다. 보다시피 3개 사업연도 범위 회계법인 내에서 11개의 우리가 지정사유가 있습니다. 지정사유. 좀 이따 같이 지정사유 살펴볼게요. 여기 있으니까 요구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 2번은 뭐예요? 회사는 증선이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죠. 왜? 이렇게 되면 지정감사의 취지가 없어요. 지정감사는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라 한 건데 선임될 때는 독립적인 게 많아요. 근데 만일 끝나고 나서 계속 그 회사를 감사할 수 있다면 끝날 무렵 가서 조금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겠죠. 계속 감사를 하기 위해서. 따라서 지정을 하면 끝내라. 끝내라. 그래서 선임할 수 없다. 회사는 지정감사인으로부터 최초로 그 다음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용역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발휘드린 것 같아요. 없다. 이건 맞죠. 지정되면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왜냐하면 우리가 전번에 했죠. 감사인 선임할 때 배웠잖아요. 감사인 선임 시기를 우리가 심지어 중요한 2조 이상인 경우에는 뭐 사업연도 개시 전, 그 다음에 45일 이내 이런 걸 정한 게 뭐예요? 감사가 다 끝날 때 가서 감사인 선임하게 되면 아니 뭐 감사 의견 형성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감사 의견과 감사 계약을 조금 사람이 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여지를 차단하자. 중요한 큰 회사는 아예 사업연도 개시 전.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4개월 내를 45일 감사가 거의 끝나기 전에 아예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가 그 직권지정에 사용합니다. 직권지정은 3개 사업연도 범위 내고 외부감사법 11조 1항 그죠? 한번 같이 사유를 보시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 선임 절차를 위배하거나 부당하게 교체한 경우, 그 다음에 감리 결과에 의해서 감사인을 지정 조치한 경우, 그죠? 감리.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그 다음에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 흐름이 0보다 작거나 그죠?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뭐 주권 상장부 이런 경우는 적자니 그 회사가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경영 상태가 안 좋으면 분식할 위험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권 상장법인에 한해서는 지정을 하자. 좀 회계를 철저히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권상장법인 중 증선이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 주로 관리종목입니다. 이건 시행령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채권은행 등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공인회계소법상 직무지한 위반, 그죠? 독립성을 위반하는, 그죠? 뭐 컨설팅을 한다든가 우리가 고용관계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하지 않거나 해임하지 않거나 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 표준감사 시간에 우리가 표준감사 시간이 강행규정으로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다 강행규정을 우리가 참고규정, 임의규정으로 좀 바꿨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이거라 그랬어요. 이건 법이라서 못 바꾼다 그랬죠. 감사 시간이 표준감사 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또 뭐예요? 증선이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죠? 현저히라는 말이 있고 인정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여하튼 표준감사 시간이 상당히 강행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3년간 최대 주주가 2회 이상, 대표이사 교체가 3회 이상. 그러니까 경영진의 교체가 빈번하다 보면 회사가 물론 정상적일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분식을 하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요거는 뭐냐면 주권상장법입니다. 지정사유가 옆에 11개가 있고 시행령까지 다 합치면 많은데 요거는 그죠? 최대 주주, 대표이사 교체, 3개월 사업연도 연속해서
퍼포먼스가 안 좋은 경우, 소득 임직원이 횡령 배임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 관리 정보로 지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지정사유 중에서 일반 지정사유가 다 일반 회사나 상장에서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 네 가지만은 뭐예요? 주권 상장 법인에 한해서만 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이제 직권 지정이 나왔는데 또 논란이 되는 건 주기적 지정이에요. 특히 주기적 지정은 지금 또 규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6 플러스 3에서 오늘 신문에 났죠. 지배구조가 좋은 경우에는 9 플러스 3으로. 그죠? 3년 더 자유계약을 하도록 하자. 그만큼 주기적 지정이 논란거리입니다. 논란거리. 그죠? 왜 굉장히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논란거리니까 주기적 지정 충분히 시험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보다 연속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대상이 뭐예요? 주권상장,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그죠? 주권상장,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그냥 대형 비상장이 아닙니다. 소유경영 미분리입니다.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인 경우에는 여기 뭐예요? 3개 사업연도 범위 내가 아닙니다. 3개 사업연도를 한꺼번에 3년을 지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3년이에요. 이거 3년. 6 플러스 3이니까 3년 한 3개 사업연도를 금융위 증선위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주기적 지정은 뭐예요? 1, 3개 범위 내예요. 1, 2, 3 이렇게 쓸 수 있는. 이거는 뭐예요? 3년에 한꺼번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주기적 지정에서는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누가? 주권상장법인을 지정하는데 코넥스는 제외다. 코넥스는 제외다. 전번 했죠. 자,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회사는 뭐냐? 기본적으로 5천억. 그리고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는 1,000억. 이면서 그러니까 5천억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에는 1,000억으로 하되 또 뭐예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그죠? 그런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 얘가 복잡하다 그랬죠? 정말 복잡합니다. 그죠? 뭐 자기네들 감리를 받았는데 아무런 회계 위반이 발견하지 않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회계처리 신뢰성이 양호한 거로서 뭐 시행령이 있는 경우. 복잡한데 복잡합니다. 예외가 있다.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예외가 있다. 증선위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 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되고, 만약 사유가 있으면 증선위에게 감사인을 재지정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지정에 또 이상하면 또 재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회사가 증선위의 감사인의 재지정도 이건 우리 독립성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이거 문제 그냥 법 위반이 안 되지. 그냥 재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 사전에 감사나 감사인의 승인을 받고 이러해서 우리가 이 감사인은 안 되겠다. 그래서 재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당연히 뭐 재요청하죠. 그래서 재요청을 해야 됩니다. 재요청 시 그냥 회사가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직권지정, 주기지정 지정 똑같습니다. 하여튼 지정감사인은 그 다음 연도 자유선임할 때 감사인으로 선임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직권지정과 주기적정을 비교한 우리가 전번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직권지정은 1990년도 우리나라 자유선임이 막 이제 확산됨으로써 드디어 진정한 자유선임이 되면서 감사의 독립성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해서 도입된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또 가불관계. 1990년 이전 너무 감사 부서가 낮아지고, 그리고 뭐 감사 시간이 투입이 안 되고 감사 퀄리티가 낮아지니까, 그죠? 그 대신 주기적정은 범위가 좀 한정돼 있습니다. 상장, 소유경영 비분리. 여기는 감리지적, 상장예장, 관리정보. 그죠?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는 회계법인이 다 되는 반면에 주기적정은 상장법인을 기본으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등록회계법인. 뭐 소유경영 미분리는 좀 예외인 거고. 그죠? 6 플러스 3. 여기는 1, 2, 3. 그죠? 1, 2, 3.
원칙적으로 1개 사업년도, 여기는 연속하는 3개 사업년도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외부감사법상 그다음 3번은 보기는 뭘까요?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의 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한 명을 지정해야 된다. 맞죠? 이거.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를 담당하는 이사 한 명을 지정해야 된다. 이게 전번에 뭐랑 비슷하다 그랬죠? 내부회계관리 제도와 비슷하다 그랬죠. 그죠? 회사에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있다면 감사인한테는 뭐예요? 품질관리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대비해서 공부했었죠. 대비해서. 우리 앞에 보시면 좀 전에 공부한 게 품질관리 기준이죠. 감사인 대표자. 품질관리 기준 담당자가 1명. 반면에 내부회계관리 제도는 당연히 회사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만일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죠? 해당 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자. 이게 내부회계관리자가 지금 좀 전에 본 거랑 뭐가 비슷해요?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비슷합니다. 그죠?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비슷해요. 그죠? 우리 재무제표도 보시면 처음에 한번 돌아봐서 볼까요? 회사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회계 담당 임원 없는 경우에 직원 이렇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지금 책임을 지는데 그죠? 약간 뭐 조금 다르죠. 거의 좀 전에 보시면 내부회계관리 제도도 비슷하죠. 관리운영 책임자는 회사인데 대표자인데 대표자가 다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사 중에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명을 하고 만일 담당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을 해야 된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만 회계법인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담당이사 1명이지 담당이사가 없는 경우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회계법인 이사는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이잖아요. 여기는 내부회계 이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이사를 선임하느라고 내부회계 상근 임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뭐 규정이 여기 있죠. 그죠? 감사인이 그 내부 품질관리 기준이라는 것은 좀 일반적인 감리와 다르게 좀 애매모호하니까 감리를 하되 정선이가 그죠? 뭐 공개를 함으로써 좀 시장에 의한 뭐 규율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한 전기감사인 이외에 다른 감사인을 바꾸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우리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돼요. 맞죠? 뭐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 한 거는 감사위원회. 설치한 회사네요. 설치한 회사. 여기 한번 보시면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해서 감사 업무를 한 감사인 외에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혹은 해임하려면 그죠? 전기 감사인에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고 중요한 거는 모든 의견 진술을 했을 때 증선위에 보고할 필요는 없고 해임되는 감사인. 그러니까 감사인 바뀐 감사인은 증선위에 보고할 필요 없어요. 해임되는 감사인이 해임은 좀 다른 거랑 다른가.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 진술한 경우에는 그걸 증선을 보고해야 한다. 근데 전번에 말한 해임이라는 게 모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해임은 우리가 주권상장 대형 비상장 금융회사만 감사인이 해임될 수 있습니다. 왜? 이 회사만 3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1년 단위 해임은 없어요. 1년 단위 해임은 1년 감사인은 마음에 안 들면 그죠? 해임할 요건이 되면 그냥 그 해 감사 끝나고 감사 계약 다른 감사인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직전. 해임은 3년이니까 1년 지났는데 문제가 있어요. 2년 남아있으니까 이때 불어서 해임이라는 조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일반적인 주권상장, 대형비상장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해임이 없으니까 정선이 보고가 없고 이때만 정선이 보고가 있으니까 그죠? 정기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정선이 보고한다. 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해임은 여기만 있습니다. 해임. 해임. 주권상장, 대형비상장 금융회사인 경우에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언제?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 그죠? 근데 그냥 해임이 안 되죠.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가 감사인 선임위의 승인을 받아서 해임을 요청하면 해임하고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정선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 5번에 보시면 감사인 또는 회계사는 주총이 요구하면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 등의 질문에 답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37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